북한이 이희요 여사 장례에 조문단을 보내는 대신 김여정을 통해 김정은의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오늘 오후 5시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부부장이 직접 들고 와서 전했습니다.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나갔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조화를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어제 장례위원회에서 북측에 부음을 전달했고, 북측에서 오늘 아침에 남측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와서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쪽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이 가기로 했고, 또 장례위원회와 유족을 대표해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같이 함께 자료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부터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고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유족들에게 정중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는 없었나요? 이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다른 같이 동행한 분들은 누구신가요? 이현 통전부 실장이 한 분 동행했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오신? 네, 북측에서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하는 뭐 메시지라든지 뭐 친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은 고인에 대한 남북의 추모와 애도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가 친서를 전달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저 오늘 같이 올라가셨던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시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말씀 많이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몇 분 정도 이야기 나누셨어요? 글쎄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얘기를 나누었고, 지금 정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인에 대한 애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김기남 비서, 김양근 통전부장 등 조문 사절단에 오셔가지고 조의를 표해주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례위원회와 유족들 조문 사절단이 좀 모시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렇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주신 김정은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달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은 혹시 있었나요?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은 없었고, 사정이 있었다고 하시던가요? 아니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그냥 이 위원장께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주로 우리 정용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저는 곁다리였습니다. 실장님 근데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근데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약속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거 저희가 풀을 해야 되는데 세브란스 가시면은 세브란스는 또 세브란스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혹시 어땠어요? 분위기. 분위기 좋았어요. 김여정 부부장님 표정이나 뭐 이런 거.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김여정 부부장 좀 건강. 여기 정부에서 얘기 들었어요. 한 말씀. 예, 판문점에서 지금 막 들어온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판문점에서
조의문 그리고 조화를 전달했고요. 우리 측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실장 그리고 서호통일부 차관 그리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나가서 받았습니다. 이제 조의문과 조화를 가지고 빈소로 향할 예정인데요. 당초에는 북한에서 조문단을 보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 조문단은 오지 않고 김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의를 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 아주 뷰티풀을 여러 번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친서를 보내고 또 남쪽에는 조의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또 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볼턴은 3차 북미 회담도 가능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의원 오늘 조의문 조화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 조문단이 안 오고 김여정이 조의문 조화 전달한 것 이거는 어떤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기대에 못 미쳐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사실 트럼프가 월요일 날 김정은 친서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가면서 예. 이효 여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큰 역할을 하시면서 가시는구나. 예. 그래서 조문단이 내려올 거를 기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2009년 8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그리고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그리고 원동현 아태평화의 실장을 비롯해서 6명의 조문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문단이 좀 내려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한 친서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소통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조화와 조의문만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일단 북한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검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어려운 사정들을 봤을 때 재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고 그 뜻을 친서로 전달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에는 큰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북한의 선전 매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대북지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이 선택을 해라. 왜 당신들이 화끈하게 하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우려되는 게 뭔가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북미 간의 대화를 중심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조화를 실은 트럭이 우리 남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 화면입니다. 우리 측 대표단이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받고 와서 다시 기자들을 만나는 그런 화면을 다시 보고 계시군요. 자, 그런데 정 의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격을 낮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일 위원장 때 이 여사가 그 노고를 이끌고 직접 조문을 가서 상주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의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래도 지금 그동안 김대중 이효 여사께서 걸어오신 길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고 북한 측에서도 높게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줬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마침 이번 주에 친서하고 맞물려진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제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그 친서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는 아니고 친서가 왔다는 사실을 예. 이제 공개된 예. 거죠. 그 이제 결국은 뭐 지난번처럼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간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마 뭐 북미 어떤 뉴욕 채널을 통해서 정도 전달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앞서 정태근 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북미 대화의 끈은 이어가겠다라는 예. 어떤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내용을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그 기조에서 본다면 이번에 친서도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답다고 할지언정 뭔가 좀 미국의 변화를 어떤 촉구하는 뭐 그런 내용이 저는 담겼을 수도 있겠다. 예. 물론 추측에 불과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회사의 조의문과 조화를 보낸 측면.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동안의 이호 여사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된 어떤 역할이나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조문사절단 정도가 파견되지 않겠냐 예. 이런 예상을 했던 건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최대한의 예우는 갖추되 그러나 지금 이른바 문재인 정부, 우리 한국 정권이죠. 남한 정부에다가는 잘못된 시그널은 주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 북미 그 베트남 노딜 이후에 베트남 회동 이후에 사실 지난 4월 이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더 이상 중재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권혁기관장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먼저 혹시 말이죠. 이번에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조의를 전달한 게 대통령의 부재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김여정이 왔을 때 조의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하고 면담도 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혹시 이런 형식의 변경에 영향 미쳤을 수 있을까요? 네, 고려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단이 와서 예. 조문단은 사실상 특사죠. 특사 자격으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예방하고 돌아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공식 조문단이 서울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가는 일정도 추가로 이제 기획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문단을 파견했을 시에 저는 지금 북미 간 남북 간의 냉각기의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이제 해석은 하는데 막바지 단계일지라도 지금은 냉각기 중이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조문단을 김여정 부부장이 조문단 단장으로 서울에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 서방 세계의 과도한 정치적 해석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고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부장,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여정 부부장을 직접 판문점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같이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회사에 대한 깍듯한 예우도 예우지만 예. 이 남북 간의 하노이 회담 이후 좀 경색돼 있던 북미 회담의 이 재개 신호탄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로 보여주고 김여정 부부장을 판문점으로 보내면서 향후 이 냉각기가 끝나고 북미 대화가 지속될 때 남북 관계에 대한 대화와 개선의 물꼬도 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이런 형식의 조의 표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판넬에 그 우물을 판다고 썼는데 이제 날이 더워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우물을 좀 깊게 파서 물을 좀 기를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연인끼리 싸울 때 그 다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찾아가면 연인이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지를 한 통 보내거나 요즘은 문자나 카톡을 보내죠. 그러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도 결국에는 이제 슬그머니 화해의 눈짓을 한번 보낸 것이고 조문단을 대규모로 꾸려서
남한으로 오는 것보다는 슬그머니 그래도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장을 보내서 조문이나 하는 것보다는 조전과 조화를 판문점에서 전달하는 수준에서 이번에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카드는 남한이나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북한의 계산된 셈법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바로 화해를 하기보다는 슬그머니 노크 한번 하는 수준에서 이번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김정은은 예전과는 다른 처지에 있죠. 북한이 과거에는 반체제 운동 같은 게 없었지만 지금 김한솔 같은 사람이 외국에서 반체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빨리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발전 국가로 나가는 돌파구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앞으로 약간씩 한 발씩 나오는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우리가 김정은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도 선물을 어떤 걸 주고 제재는 어떤 것을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셨고 노영희 변호사께서는요. 사실 뭐 조문단이 왔으면은 그 조의하러 와가지고 또 그 남북 관계라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모양새가 안 좋았을 거라고 보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교착 국면을 조금 반전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조의문을 보낸 것 자체로 저는 상당히 냉정하고 절제된 예의를 북한에서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거보다 더 하면은 더 과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최경철 의원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 권혁기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나 다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보는데 저는 이 정도면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단을 한 거다. 그리고 특히 자꾸 이제 예전에 2009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단 온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물론 이희호 여사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우리의 그 민주주의의 태동을 일으키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정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은 조의 표현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예의가 없다 이런 예.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수준인데 그것은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잘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수준을 아주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이희호 여사가 그 돌아가셨다고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격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하노이 갔다 왔잖아요. 예. 하노이에 아직도 길거리에서 김정은 트럼프 티셔츠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살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사지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 오늘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노이는 아니고 싱가포르였는데 네. 그런데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합의 수준이 굉장히 포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차 정상회담이 있을 때 거기서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마일스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올 2월 달에 있었던 2차 정상회담은 오히려 정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가 오늘 친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막 잡았잖아요. 근데 또 볼턴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제3차 회담을 할 수 있는데 그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일 신경 쓰는 게 핵무기보다도 그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 있어야 된다. 딜리버러블한 그 기계를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친서를 보낸 김정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예. 전향적으로 바뀐 것인지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마침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열린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친서 부분 한번 잠깐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기남 교수 보시기에 그냥 1년이 돼서 추억을 되새기려고 보낸 그런 친서는 아닐 거고 뭔가요? 다시 신호를 좀 보내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뭐냐면은 이 북미 관계의 변곡점마다 사실 친서 정치가 활용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내용에 아직 접근은 안 되지만 상당한 어떤 그 친서가 하나의 또 다른 제3차 정상회담의 계기를 만드는데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덧붙인다면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소위 탑다운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판단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예. 트럼프가 막 박차고 나가려고 했을 때에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로 제안할 것이 예.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실제로 얘기를 못했잖아요. 통역이 잘 못 전달해서 결국은 그 통역도 어떻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와 대등하게 협상을 하고 조금이라도 제재를 완화해가는 모습들을 북한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처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대화의 끈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정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와 직접 얘기하는 게 협상에 유리한 거거든요. 예. 지금 미국 분위기를 봤을 때 그 문제들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잠깐만요. 지금 네. 좀 전에 소식이 들어온 거에 의하면은 정의용 실장이 김여정 부부장이 뭐 친서견은 안 했지만 남북 관계가 잠깐만요. 계속 죄송합니다. 지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잠깐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 앞으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해 왔습니다. 북측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러 판문점 북측 지역 내 통일각으로 나왔습니다. 남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그리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등이 나갔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김여정 부부장에게 이희호 여사님 서거에 즈음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조화와 함께 정중하고 각별한 조의문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의용 실장은 이희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생 동지로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오셨으며 이에 우리 민족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오래 기억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사님을 함께 추모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평화롭고 번영된 앞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정 실장은 말했습니다. 정용 실장은 이희호 여사님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현장에 김 대통령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며 이 여사님은 그젯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또 오늘 국무위원장께서 보내주신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김여정 제1부부장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례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이희호 여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기도하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여사님의 기도로 오늘과 같은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바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또 부디 유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받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양측 인사들의 만남은 오후 5시에 시작해서 5시 15분까지 약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화와 조의문은 바로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장으로 현재 전달 중에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얘기는 직접 쿼트는 아니고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들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들으신 것하고 같은 취지를 좀 전에 속보가 올라왔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희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겠다.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거죠. 그러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은 뭐 오늘의 그 형식은 이 정도로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긍정적 신호를 봅니다. 네.